장기 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수익률이 대단합니다. 이 칩스 브라더스들이 또 일을 냈습니다.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가 모두 합쳐서 29%, 20%, 거의 5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자, 텔레칩스부터 먼저 해주시죠. 텔레칩스가 이제 오늘만 거의 20%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고 전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일단 디지털 콕핏을 개발을 했고요. 또 블랙베리에 이제 채택이 되면서 전일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갔었고 오늘도 이제 자율주행 또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 외에도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32나노미터급 자동차용 MCU 칩을 독자 개발에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고 또 삼성향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서 텔레칩스를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좀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 18,000원은 당연히 훌쩍 뛰어넘고 20,050원까지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8,000원 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을 챙기셔도 20%가 넘고 오늘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땐 29% 가까이 수익이 지켰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와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지금 현재 18,300원 라인대에 위치해 있는데 2차 목표가인 18,00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익절 라인대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3차 목표가는 19,500원 라인대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칩스앤미디어도 함께 해주시죠. 텔레칩스의 자회사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IP 관련해서 사실상 이제 차량용 반도체 또 자율주행 또 메타버스 관련돼서 그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면서 정말 안정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가 급등하면서 오늘 같이 좀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요. 제가 2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26,800원 라인대를 돌파하고 오늘 고가가 27,000원을 넘었기 때문에 한 20% 이상의 수익이 지켰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익절 라인대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익절가는 23,000원 라인대로 조금 넉넉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26,8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익절가 23,000원에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칩스 브라더스들 오랜만에 수익률 낸 거 리뷰해 봤고요. 이어서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5G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5G 섹터가 나와서 아까 제작진에서 빨리 달릴까 말까 확인하려고 노래를 틀었나 봐요. 아무래도 이 5G, 5G 탐험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언제 갈까 가장 또 노심초사하는 종목 중에 섹터이기 때문에 5G 오늘 재밌게 또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5G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오, 달려야 된다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오지 탐험 끝인가요, 이제? 일단 제가 5G 섹터가 사실 2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생긴 상태에서 최근에 제가 에이스테크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정에서 5G 인프라 구축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5G가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4차 산업 인프라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근에 AI뿐만 아니라 뭐 로봇, 뭐 자율주행 계속해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인프라가 5G 또 6G 인프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5G 관련된 특히 장비 관련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5G 관련주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가장 또 걱정하는 것은 5G는 이게 오를만 하면 힘이 좀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2년 가까이 조정이 나와줬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강력한 모멘텀이 있지 않은 이상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금방 달아버리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제 5G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핵심 칩으로 또
구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바로. 지난번에 에이스테크의 후속주로요. 바로 RFHIC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G 종목 네. RFHIC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RFHIC 현재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모멘텀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도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RFHIC 이 높은 2년간의 매물벽을 뚫을 만한 모멘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RFHIC를 가져온 이유를 체크 포인트를 짚어드릴 텐데 3에서 4 기가헤르츠 대역의 5G 주력 주파수로 이제 부상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삼성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떤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의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향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내년에 실적이 고성장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어요. 미국 매출만 한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2022년도 내년은 올해보다 이제 매출액이 70% 이상,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배 이상 급성장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삼성향 매출이 계속해서 급증함에 따라서 미국의 시장 수출 호조 덕분에 내년에는 실적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RFHIC 같은 경우는 차세대의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특히 지라갈륨, GAN의 전력 반도체 회사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라갈륨 트랜지스터뿐만 아니라 지라갈륨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아머센스라는 종목을 가져왔었고 맞아요. 아머센스가 무선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으로 수혜가 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RFHIC 같은 경우도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라갈륨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5G뿐만 아니라 무선 충전기 그리고 라이더 센서 그리고 고속 충전 그리고 전기차의 핵심 칩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RFHIC의 어떤 이제 5G 장비 수주뿐만 아니라 전력 반도체 기업으로 다시 한번 좀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력 반도체는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차 산업의 핵심의 인프라가 5G와 6G 인프라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5G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한 상태에서 첫 번째 종목으로 RFHIC를 가져왔습니다. 네, RFHIC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보면 5G 종목들이 최근에 움직였던 이슈를 생각해보면 6G의 대장주들은 5G 대장주들일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또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5G 종목에 대해서도 한 번 더 6G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걸 수 있는 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가격 전략 차트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수많은 매물벽을 뚫어낼 모멘텀이 있을지 또 가격 전략 어디까지 바라볼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RFHIC가 다른 5G 종목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하락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에요. 그러네요. 웬만한 종목들이 반토막 이상이 났었는데 3분의 1도 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RFHIC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은 좀 제한적이었고 최근에 좀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손절 라인대를 31,5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요. 그 부근에서 2차 매수 1차 목표가는 38,500원 돌파 시에 42,0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 일단 38,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 앞자리수 하나 바뀝니다. 이제 42,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RFHIC 5G 종목 첫 번째 섹터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달릴까 말까 섹터 만나볼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두 번째 섹터는 좀 관심이 많은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배당주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오늘이 D-Day, 바로 결산일이기 때문에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쪽 안은 너무 많잖아요. 네, 뭐 맞습니다. 금융도 있고요, 통신도 있고, 뭐 경기방어주들이 대체적으로 고배당주기 때문에 어떤 컨셉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배당주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배당주에 대해서는 비보 사인을 주셨습니다. 확실한 사인이 있어야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방대해요. 사실 이제 뭐 통신 3사뿐만 아니라 이제 뭐 금융주도 있고요, 뭐 우선주도 있고, 그래서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많은데 그것만 보기가 좀 애매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당만 노리고 들어오는 이제 단기 매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제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지 내일 매도해야 됩니다. 오늘 매수하고 오늘 매도하면 배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일
저희 배당 낙일인 내일 매도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제 배당을 노리고 매수를 했다가 그 이상의 하락이 나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장기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뭐 금융주가 뭐 장기적으로 좋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기적으로 또 이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과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배당 관련 섹터 안에서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네. 대응하자는 의미에서 비보호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석을 좀 해보자면 나중에 이제 결산이 되고 배당금이 들어올 때쯤 네. 배당은 덤이 되는 종목이 맞습니다. 되면 좋을 것 같다. 배당 플러스로 주가 수익률까지 같이 챙길 수 있는 그렇죠. 꼭 먹고 알겠습니다. 안 먹고 같은 종목을 네, 알겠습니다. 도랑도 칠 수 있는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배당주에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제 배당 관련 종목 중에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인 한전 KPS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또 마침 오늘 또 호재가 이제 원전 쪽에 있기 때문에 네. 한전 KPS가 오늘 종목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은데요. 자, 한전 KPS 오늘 흐름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전 KPS의 현재 흐름은요, 2.49% 강세입니다. 3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한전 KPS의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럽연합에서 원자력 발전, 그린 텍소노미 거기에 포함될지 포함되지 않을지가 이제 다음 달에 결정이 됩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한국에서도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사실 한전 KPS 같은 경우는 한전 계열사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발전 설비 정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 대표 수혜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에 한전기술이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200억 규모의 수주를 받았었는데 그걸 설비를 정비하는 기업이 한전 K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뭐 한전 KPS 같은 경우는 원전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기도 하고 이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는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의 규모가 620조이기 때문에 다음 달에 1월 달에 유럽에서도 이제 원자력 발전이 또 이제 그 그린 텍소노미에 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정책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높잖아요. 그래서 정책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 관심 있게 네. 보자는 의미에서 한전 KPS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한전 KPS 배당 얼마나 주나요? 일단 지금 현재 컨센으로는 한 4.24% 정도가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한 건 아니고 일단 4% 이상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가격 전략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뭐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손절 나일 때는 3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3,000원, 네. 그리고 2차 목표가는 47,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43,000원, 2차 목표가 47,00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 한전 KPS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님 오늘 무료 방송 준비되어 네,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저녁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엠비엔골드 사이트와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 실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또 대주주 양도세 차익 매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시장에 좀 안정적인 반등이 기대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또 그리고 이번 주 어떤 식으로 포트를 구성해야 될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은 10시에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